보고 자연을 마십니다. 서울우유 로열 멤버스 클럽. 센트레빌 아름다운 집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1등도 바뀝니다. 센트레빌. 미 전함 텍사스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땐 이미 낡고 전성기가 지난 전함으로 인식됐다. 그런 전쟁이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자 전함 텍사스호의 함포도 불을 뿜기 시작했다. USS 텍사스호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적군에게 일격을 가했다. 선원들은 자살 특공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텍사스호를 지키며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결국 미 전함 텍사스호는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거듭났다. 새벽 5시 30분 전함 USS 텍사스호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텍사스호의 거대한 355mm 함포가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위협하는 독일의 포대 쪽으로 맹공격을 퍼부었다. 가판 아래에서 선원들은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하고 다시 장착하기를 계속 반복했다. It was a constant thing. You don't have any time to really talk with the guys. You go on and do your job, and that's it. You couldn't hear anything. Just the noise was out of this world. 전함 텍사스호가 계속해서 578kg짜리 초강력 포탄을 퍼붓는 동안 수백 척에 달하는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이동했다. 많은 상륙정들이 바다에서 침몰돼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연합군의 대포와 탱크가 영국 해협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텍사스호를 비롯한 연합군 전함들은 해안 근처로 이동해서 적진을 향해 맹포격을 가했다. 오마하 해안에 도착한 병사들은 천천히 전함 텍사스호의 엄호를 받으며 앞으로 진군했다. 미국의 현대적인 해군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대규모 함대와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고 믿고 미 하원과 함께 16척의 새로운 전함을 건조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 동의하고 모두 흰색으로 칠한 뒤 위대한 백색 함대라고 이름 붙였다. Theodore Roosevelt started the trend of building 2 to 4 new battleships per year to make the United States Navy a world-class Navy rather than a coastal defense Navy that it had been up through the Spanish-American War. 1910년 새로운 전함인 뉴욕호와 텍사스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의회의 승인을 통과했다. 이 두 척의 전함은 처음부터 세계 최강의 전함으로 설계됐다. 1911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건조되기 시작한 텍사스호는 3년 후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1914년 3월 12일 12시 30분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전함 USS 텍사스호를 취역시켰다. 텍사스호는 당대 최고의 전함으로 길이가 174m, 폭이 28m였으며 최고 높이일 때 수면 위로 42m까지 솟아올랐다. 기준 배수량은 27,000톤에 달하고 석탄 보일러로 운행됐으며 최고 속도는 21노트였다. 또한 전함 텍사스호는 350mm 함포를 장착한 HMS 최후의 최강 노급함이었다. 텍사스호의 첫 번째 사령관은 앨버트 W. 그랜트였으며 텍사스호의 승선 인원은 장교와 사병, 해병대를 합쳐서 총 950명이었다. 텍사스호의 선원들은 127mm 함포 21문과 530mm 어뢰 발사기 4문을 포함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텍사스호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텍사스호 선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함 텍사스호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인 350mm 트윈 함포를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포탄의 무게만 578kg에 달했고 함포의 사정거리는 최고 20km로 해안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다. The Navy now has the ability to send a projectile 12 miles inland, which will strike a target, leaving a hole in the ground 10 or so feet deep, about the size of a basketball court. So when the Texas was commissioned in 1914, her 14-inch rifles were the largest guns in the world. She was the most dangerous weapon on the face of the earth.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의 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다음 해 영국 해군은 더 크고 더 빠른 381mm 함포를 장착한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텍사스호가 더 이상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전함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매우 위협적인 무기였으며 처음으로 그 진가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찾아왔다. 1914년 4월 21일 멕시코의 항구 도시 베라크루스에서 전쟁이 일어나 22명의 미국인 선원들과 해병들이 사망했다. 대통령은 즉시 전함 텍사스호에게 베라크루스에서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When a squadron of American battleships shows up with 14-inch guns, all of a sudden foreign governments start to listen, and it's gunboat diplomacy. 텍사스호는 2달 이상 베라크루스 해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단 한 발도 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긴장이 해소되자 압력을 행사하던 전함 텍사스호는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1914년 8월)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국해에서 영국의 대함대가 독일 항구를 봉쇄하고 있었으며 대함대의 규모와 세력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1916년 5월 31일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독일 해군이 영국의 대함대를 공격했다. 이틀 동안 벌어진 유틀란드 반도 전쟁에서 독일 함대가 영국 함대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여전히 독일 함대는 위험했다. 독일군은 항구로 다시 돌아가서 잠수함인 유보트 함대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서양을 지나면서 텍사스호의 선원들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전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랬다. (1917년 1월) 영국 공작원들이 독일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전보의 암호문을 해독했다. 암호문은 독일 정부가 미국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계속된 독일군의 민간 상선 공격과 함께
영국의 정기 여객선 라코니아의 침몰 소식에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April 6, 1917, the United States declared war on Germany. The world must be made safe for democracy. 윌슨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대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 전함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빅터 블루 함정의 지휘를 받던 텍사스호는 마침내 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2월 16일) 수송 함대와 함께 항해하던 텍사스호는 갑자기 나타난 잠수함을 발견했다. 텍사스호의 선원은 약 900m 거리에 있는 잠수함 잔망경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했다. 곧 잠수함의 잔망경은 사라졌다. 텍사스호는 첫 번째 포격에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4월 17일 또다시 텍사스호는 닻을 올리고 노르웨이까지 가는 수송 함대를 호위했다. 가는 도중 텍사스호의 선원들은 어뢰가 미 해군의 노급함 두 척 사이를 통과할 때 잠수함의 잔망경을 발견했다. 또다시 잠수함을 향해서 텍사스호의 함포가 불을 뿜었고 구축함들이 수중 폭탄을 떨어뜨렸다. 잠수함은 사라졌고 그 후 잠수함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영국의 대함대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형형색색의 로켓이 하늘을 수놓자 환호했다. (11월 20일) 영국과 미국의 전함들은 북해로 향했다. 오전 8시 25분 독일의 대해 함대가 연합군 함대 사이를 통과했다. 공식적인 항복의 표시였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자 텍사스호는 뉴욕항으로 돌아가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요란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로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미 전함 텍사스호는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배치됐다. 그리고 더욱 치열해진 전투에서 결국 텍사스호도 크게 파괴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력을 발휘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개월 후) 해군 사령관들은 매우 획기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텍사스호를 선택했다. 쿠바의 관타나모만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텍사스호의 회전 포탑 위에 거대한 가판이 설치됐고 영국제 쇼비드 캐멀 항공기를 가판 위에 올렸다. 그 후 1919년 3월 9일 해군 소령 에드워드 맥도날의 지휘에 따라서 가판 위에 있던 항공기들을 이륙시켰다. 실험은 대성공이었고 텍사스호는 항공기를 이륙시킨 최초의 미 전함으로 해군 역사에 기록됐다. (1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은 전함에 중장 무기를 장착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무기 경쟁에 열을 올렸다. Battleships are very expensive, and many people felt that money could be better used elsewhere in the economy. And so President Harding called for a Washington Naval Conference, and the major naval powers responded and signed a treaty that stopped the building of battleships for 10 years. So the Texas and many of her sisters or near sisters from her time period, rather than being scrapped and modern ships being built in their stead, are modernized.
텍사스호는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석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꾸는 등 완전히 업그레이드돼 새롭게 변신했다. 선체로 접근하는 어뢰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뢰 방어 장치가 배 양쪽에 장착됐다. 불에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갑판에 장갑용 강철판을 더 두껍게 했다. 1927년 건선거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함 텍사스호는 해군 총사령관인 헨리 A. 와일러 장군이 이끄는 미국 함대의 기함으로 뽑혔다. 헨리 A. 와일리 장군은 1888년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텍사스주를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1927년 11월 8일 캘리포니아주 산페드로에서 와일리 장군은 공식적으로 미 전함 텍사스호의 취역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해군 사령관들은 텍사스호를 낡아빠진 전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1932년) 워싱턴 해군 군비 제한 조약이 종료되자 미국은 새롭고 더 빠른 전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1937년 텍사스호는 최신 전함에 밀려서 해군의 훈련 함대에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She was old in an age of newer ships that were coming off the ways. She couldn't keep up with the aircraft carriers, for instance. She couldn't sail as fast as the newest battleships. 다들 텍사스호는 전쟁에 참여하기엔 너무 낡았고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계속된 불경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여겨졌다. 이제 텍사스호는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1939년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텍사스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 In 1939, 1940, 1941, the United States began drifting toward assisting the Allied nations, Great Britain an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began escorting convoys of merchant supplies from North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ver to England. Her relative old age and her position on the Atlantic meant that she would do convoy duty early in the war. Very dangerous duty, though. 1941년 6월 20일 진주만 공격과 미국의 전쟁 개입 6개월 전 독일 잠수함 U-보트가 특히 텍사스호의 뒤를 바짝 쫓아다녔다. 몇 시간 동안 독일군은 바닷속에 잠복해 있는 위험을 모른 채 항해하는 미국인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독일군은 독일에 있는 사령관들에게 전보를 보내서 전함 텍사스호가 사정거리 안에 있으니 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즉시 USS 텍사스호를 비롯한 미 해군 전함들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수송 함대를 호위했다. 구축함 루벤 제임스호를 비롯한 전함 몇 척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았고 115명의 선원들이 사망했다. 독일군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들은 밤에 철도를 따라 건넌 사람들은 누구든지 급행열차에 치일 수 있다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 텍사스호는
몇 달 전에도 가까스로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피했다. In June of 1941, she was actually stalked by a German U-boat, and the U-boat commander had a set-up shot on the Texas, but the U-boat command in Germany denied him the authority to fire on the Texas because Germany did not want to bring America into the war any sooner than was absolutely necessary. 텍사스호의 강철판이 독일 잠수함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운 좋게도 텍사스호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위험을 모면했다. 텍사스호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정박해 있을 때 진주만 공격이 발발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텍사스호의 선원들은 그 후 몇 달 동안 경계 태세를 하고 수송 함대를 호위했다. 1942년 11월 마침내 로이 페프 함장의 지휘를 받던 텍사스호는 방침을 바꾸고 북해로 향하는 공격 함대에 합류했다. 처음으로 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 미군 병력이 상륙한 것은 새벽 5시 30분이었지만 이른 오후가 됐어야 적군의 무기고를 파괴시키라는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다.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그들이 돌아왔다. 히스토리 채널 사상 최강의 시리즈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시즌2. 더욱 빠르고 강력한 전투기들이 펼치는 공중전의 세계. 실전 최강 전투기 대전 시즌2.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투기 181대, 항공모 6대 출격. 1941년 12월 7일 7시 53분 공격 개시. 태양의 제국을 꿈꿨던 일본, 그리고 일본의 침몰. 100% 실제 화면, 태평양 전쟁의 모든 것. 최고의 전쟁 다큐멘터리. 태평양 전쟁 비사, 일본 침몰. 텍사스호가 59발을 발사하고 첫 번째 목표물을 파괴시키자 계속해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적군의 대포뿐만이 아니라 건물과 도로까지 포함됐다. 텍사스호의 함포는 미군을 목표로 한 적군의 반격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The operation off of North Africa is very interesting for the Texas. Our country at that point in time, we were viewed even by our allies as more of a supply depot, if you will, than a fighting force. The Texas and her crew showed what they could do. They showed what the result of the years of training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could bring about with the success of the invasion in 1942. 전쟁이 끝나자 많은 미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텍사스호에 승선했다. 그때 갑자기 한 병사가 회전 포탑 위로 뛰어올라가 사다리를 타고 355mm 함포 쪽으로 가더니 커다란 포신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some of the crewmen of the Texas asked him, "Are you crazy? What are you doing?" And he said, "This ship saved our life. We were being attacked by a column of enemy tanks, and the 14-inch gunfire from this ship is what destroyed many of those tanks and made the others flee and kept us from being overrun." 선원들은 텍사스호가 낡은 구식 전함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6개월 동안 텍사스호는 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수송선을 호위하는 임무만 수행했다. In some respects, that convoy escort duty might be considered as not a dramatic role. The newer, faster battleships, like the Iowa-class ships with the 16-inch guns, those ships were going to the Pacific, where they were escorting aircraft carriers because they could keep up with the aircraft carriers. So it was an ironic twist of fate that this old, worn out, in many eyes, ship was the ship that provided gunfire support for the greatest amphibious assault that's ever occurred. 5월 31일 오전 8시 D-Day 6일 전 베이커 함장은 USS 텍사스호의 함포 사격 중지를 명령한 뒤 선원들에게 곧 텍사스호에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오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제 텍사스호도 전쟁 참전을 준비하면서 무기를 점검할 때가 됐다. 또한 베이커 함장은 적군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선원들에게 엄중 경고했다. We were a frightened bunch of young men. I was 18 at that time, and most of my Marines, some of them may have been a little below, most of them were just young recruits. This was our first assignment as far as combat, and we were frightened. (1944년 6월 6일) 연합군 조홍사령관 아이젠하워의 지휘 아래 전개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텍사스호는 함포 사격을 지원하기로 했다. We pulled into Normandy, I think it was around 3 o'clock in the morning. About 2 o'clock in the morning we had a nice roast beef dinner. And we went to our guns and waited for them to tell us. 오마하 유타 해안에 있는 절벽 위에서 독일의 155mm 대포 6문이 대기하고 있었다. 연합군의 공격이 성공하려면 이 대포들부터 파괴시켜야 했다. 격전의 날 USS 텍사스호는 프랑스 해안에서 1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늘에선 수백 대의 연합군 전투기들이 대공포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폭탄과 낙하산 부대를 싣고 프랑스로 향했다. 오전 5시 30분 첫 번째 연합군 병력의 상륙을 40분 앞둔 시각, 찰스 A. 베이커 함장이 나팔수 존 에들맨을 찾았다. The captain asked me, he said, "Do you know the bugle call for commence firing?" I said, "Yes, sir." He said, "If I give you the nod, I want you to sound that call." I said, "Sir, the people won't know what it is." So he gave me the nod, and I sounded the call. Then the officer on the day called General Quarters,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D-Day for us. And it was an eerie feeling.
I had never been around guns to speak of other than the Marine Corps, and to have those large guns go off, I mean, it's just unbelievable, the power, the noise, the impact on the ship. 정확히 6시 24분 베이커 함정은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제 선원들은 첫 번째 연합군 병력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I saw just hundreds and hundreds of landing craft going in circles, getting ready to go in. And I didn't know it, but a brother of mine was on one of those. He was a colonel in the Army, and it was an eerie feeling. 해안에 상륙한 연합군은 이미 독일군의 대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벽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These Army Rangers, teenagers, kids in their early 20s, climbed rope ladders up to the top of this 110-foot cliff with the Germans up at the top shooting down at them. The combination of the gunfire from the Texas and the assault from the Army troops made sure that all German resistance in that area was ended. Another interesting role of Texas and the other capital ships at that time was they were the nearest available surgeons and doctors at that time. There were no helicopters around, there were no forward field hospitals yet, so men would be discharged from the landing craft, the wounded would be loaded into them, taken to the battleships like the USS Texas. 상륙한 연합군 부대가 계속해서 적군의 위치를 보고하면은 텍사소의 막강한 함포가 적의 진지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콘크리트 진지와 기관총 위장과 그리고 포병 진지는 텍사소가 발사하는 578kg에 달하는 포탄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There was one instance on June the 9th, 1944, in which a number of German tanks were massing for an attack. The Germans realized pretty early on that the range of the 14-inch guns from the Texas was only 11 miles. And so these Germans were preparing their counterattack just beyond the 11-mile mark. And so Captain Baker, the captain of the ship, ordered the engineers to induce a list on the ship. So they flooded the anti-torpedo blisters on one side of the ship and made the ship list or tilt 3 degrees, which added 3 degrees to the elevation of the guns, which gave them the needed range to destroy the German tanks and wipe out the counterattack before it ever occurred. 텍사소는 서쪽에 있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 쉐르부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합군이 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쉐르부르를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쉐르부르의 포병 중대는 독일군 사령관 아웬 럼멜 장군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 The U.S. Army troops knew that Cherbourg was being defended by lots of heavy German artillery. So the Army called on the Navy to come over and provide gunfire support for their assault on the city of Cherbourg. So on June the 25th, 1944, the Texas started firing her 14-inch shells at the German emplacements, and the Germans started firing back at the Texas with 240-millimeter shells 9 inches in diameter. As they're coming at you, you see those things. And is it going to hit you? Isn't it going to hit you? I mean, we're in the middle and the splashes are all around us. I know I was scared. You know, we were all scared. And I heard the blasts of those shells hitting the water and the explosions and so on. Then I got to thinking, well, you know, this could be us. All of a sudden,
it got a little quiet. The captain's yeoman, he looked at me and he said, "The next one is ours." And he no more than said that, well, we got hit. I went black. When I come to, my nose was a pool of blood, and the smoke was still heavy, but the deck was real hot from the flash from the bomb. And then I heard someone start screaming, and it was the helmsman. And he didn't live very long. That's all I remember except giving first aid. It's kind of a whirlwind thing after that. 위생병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조타수를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 베이커 함장은 임시 전투 사령실에서 계속 전투 명령을 내렸다. She was straddled over 60 times by large caliber German shell fire. It's amazing she wasn't hit sooner. Texas was an extremely lucky ship because the damage could have been far, far worse. An American destroyer was hit by those same batteries and lost over 20 men from one projectile. 포탄에 격추된 바로 다음 날, 텍사스호는 영국으로 되돌아갔다. 낡은 전함은 처음으로 전쟁의 맛을 보고 최초로 선원 한 명을 잃었다. 텍사스호는 태평양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 단장을 했다. 2차 세계대전 최대의 접전이 벌어지는 곳으로 떠날 때에도 텍사스호의 황금기는 계속됐다. 새롭게 암청색으로 단장한 후 USS 텍사스호는 태평양으로 향했다. 연합군 함대와 텍사스호는 수리바치산이 보이는 이오지마 해안에 정박해 있었다. 미국의 전쟁 계획자들이 보기에 황폐한 화산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러나 이 공격을 준비하는 7만 명의 해병대들에게 이오지마 섬은 매우 끔찍했다. 해가 떠오르자 텍사스호의 함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깼다. 다음 며칠 동안 텍사스호는 일본의 총포를 향해서 계속해 포격을 가했다. 베이커 함장은 전함을 해안에서 1800m까지 접근시켰다. 적군의 진지와 대공포화를 파괴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We got so close to the island that we could see the Japs run from a cave to a cave. And man, when they did, there were the shells falling right in behind them. So we had gunnery people that knew what they were doing. 이오지마 상륙작전 격전의 날은 2월 19일이었다. 텍사스호는 아침부터 함포 사격을 퍼부었고 오전 9시 첫 번째 해병대 무리가 해안에 도착했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텍사스호는 공격부대가 전진하기 전에 무차별 포격을 계속했다. 포병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닥치는 대로 적군의 진지와 기관총 부대를 향해서 사정없이 포탄을 퍼부었고 그 사이 해병대는 조금씩 전진했다. It was very difficult psychologically for the men aboard the Texas because they were so close. They could see the men ashore dying and being wounded. You see a certain amount of survivor's guilt, if you will, amongst them. It's a hard thing for them to talk about. 해안에서 1.6km 떨어진 곳에 높이 166m의 수리바치산이 있었다. 이것은 고대의 화산으로 오래전부터 일본 본토를 지키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다. 산 꼭대기에 있는 120mm와 155mm 일본군 대포가 해안에 상륙한 해병대를 향해서 300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텍사스호는 포병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다른 전함들과 함께 포탄을 퍼부었다. They fired a lot of shells. I don't know, 300 something.
They just tore Mount Suribachi up. But Iwo Jima was hard to bomb because there's so much volcanic ash. It wasn't solid earth when you hit it, it just tears it up. It just blew up the sand. 전함의 함포도 일본군의 대포를 잠재울 수 없었다. 이제 해안에 상륙한 해병대가 산에 올라 진지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 텍사스의 선원들은 확성장치에서 수리바치 산을 보라는 종군 목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We couldn't figure what was going on there. And eventually we saw the Stars and Stripes, whatever the service edition was, and saw Joe Rosenthal's picture. And it was quite emotional then. 이오지마 전투는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계속됐지만 3월 7일 텍사스는 캐롤라인 섬으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수리도 받고 보급품을 다시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3월 25일 텍사스는 또 다른 적군의 요새에 포탄을 퍼부었다. 이번엔 오키나와였다. 4월 1일 만우절날 텍사스는 오키나와 섬의 남동쪽으로 가서 포격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안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미 해병대가 상륙할 것에 대비해서 방어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다. 미군의 공격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한때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던 텍사스호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번의 상륙 작전에 참전했다. It's hard to calculate how many more American lives would have been lost had ships like Texas not been there to provide that kind of gunfire support. So those 14-inch guns, which came alive in 1914, are now literally saving American lives in 1945. 텍사스호의 355mm 함포는 거리면에서도 매우 이로웠다. 텍사스호는 해안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한 텍사스호는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That's the frightening part because these men were determined that they were going to kill themselves in order to kill others. One morning we had 3 attacking our ship. They come over a mountain and come down low. They didn't appear on radar until they come toward the fantail. So right away maneuvered the ship hard left and we had the whole broadside of the port side to shoot at these planes. These attacks were devastating the American fleet. The Texas never was struck by a kamikaze. A couple of them came darn close, and one of them came so close that pieces of the airplane flew onto the deck when that airplane broke up when it hit. (1945년 8월) 텍사스호는 일본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리핀 레이테만으로 갔다. 그러나 8월 10일 금요일 저녁 병사들이 모여서 영화를 보는 동안 갑자기 베이커 함장이 나타났다. The lights came on and the captain said, "This is your captain. The war is over." Well, that was the end of the movie also. Because everybody hurrayed and we went on the spotlights and everything was, you could go up to the galley and get all the coffee and the bread and the cakes and the pies and they were just giving everything out. All of us sat down immediately to check our status, and I for one knew I had accumulated enough points that whenever I got back to the States, I was heading for discharge. So it was a pretty happy time in my life. 취역한 지 31년 됐고 2번씩이나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던 구식 전함 USS 텍사스호는 2차 대전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다. You have a piece of technology where you can trace everything from the earliest day of flight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nuclear age and everything that implies sociall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It is a phenomenal career to a phenomenal and heroic ship. 1948년 4월 21일 텍사스호는 전쟁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리고 40년 후 1988년 취역한 지 76년 된 텍사스호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시 조선소로 되돌아갔다가 1990년 여름 다시 박물관을 개장했다. 오늘날 텍사스호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미국 전함이다. I feel real proud of it. You think back how happy you were. We were 390-something days in harm's way. But even at those times, we had happy times. I personally think we had the most wonderful crew. We backed each other, and no matter what it was. We worked together. We had no problems at all. I had experiences that I'd never have. Never even dreamed of having. I hope it floats for 100 more years. It's a wonderful ship. And as long as I possibly can, I'll come back to it.